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짱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도 오랜만에 강짱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신 강짱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랜만에 또 이 목소리 듣네요. 그러게요. 정말 네.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이제 또 시들무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또 여러 일들이 있었나요? 어떻나요? 제가 마지막 시참 때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그때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네. 그 후로 지금 거진 헛것이나 뭐 연가나 이런 거 안 본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이제. 예. 안 보인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한 번씩 정말 힐끔힐끔 느껴진다거나 이래 보이는 경우는 조금 있는데 옛날처럼 확실히 막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네, 뚜렷하게 막 보이거나 이런 것도 없고 하던 일도 조금 잘 되고 해서 있던 빚도 다 끝냈고요. 벌써 지금 아주 순탄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까 또 궁금하긴 해요. 오늘은 저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저도 들은 이야기고 전에 들은 이야기고 불과 5개월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호. 너무 일이 조금 바쁘다 보니까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고 싶지만 바빠서 제가 계속 머릿속에 되새김질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렸거든요. 저도.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보다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출발을 할 텐데 오랜만에 외쳐보네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강짱이죠.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우리 돌비님께 질문 하나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돌비님 주위에서 유난히 제사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하죠. 요런 빈소를 조문객으로 찾아가서 유난히 좀 그 밥을 좋아한다거나 맛있어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전데? 그래요. 저 장례식장 다른 육개장이 사람들은- 너무 맛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정말 맛없다. 여기 장례식장 밥 맛없다. 이렇게 하는데 유난히 자기 혼자나 아니면 누군가는 정말 맛있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기다리고 막 설레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난히.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맛있게 먹어요, 저는. 네, 근데 유난히 정말 설레고 진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누가 토상 안 나나 어디 장례식장 어디 막 누가 안 돌아가시나 이렇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예. 저도 이거를 처음 듣고 정말 신기하고 이때까지 저도 여러 경험이 많았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요. 불과 5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있어요. 지금 알고 지낸 지가 거진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정말 친하게 지냈고 그 동생뿐만 아니라 그 동생의 아버님도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주기적으로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술자리도 가지면서 그 친구 집에 놀러도 가고 하면서 정말 친하게 지낸 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5개월 전에 안타깝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하는 도중에 연락을 받고 모든 일을 중단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 가가지고 이제 인사 올리고 빈소를 지키면서 발인 전날이 되었어요. 발인하기 딱 전날이 되어서 이제 운구를 하기 위해서 저랑 제 지인과 그리고 이제 그 동생 친구들 지인들하고 이렇게 총 한 10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운구를 안 하는 친구들은 다음날 뭐 일도 있고 해서 몇 명 돌아가고 해서 운구하는 사람 6명하고 그 동생하고 또 그 동생의 친구하고 총 8명 정도가 이제 계속 빈소를 자리를 지키면서 아버님 향을 지켜드리고 있었어요. 그 영정사진 앞에 있는 향을 안 꺼지게끔. 근데 이제 그 동생을 이제 그냥 돌비라고 할게요. 편안하게. 그 돌비가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고아였어가지고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빈소에 있던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아버님과 같은 고아원 출신의, 어떻게 보면은 그 돌비의 삼촌과 이모들이라고 쉽게 말을 하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모님 한 분하고 삼촌 두 분하고 아버님의 고아원 같은 동기분들 세 분만 딱 남아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저희하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분들은 시간도 꽤나 지나고 피곤하시니까 옆 방에서 잠깐 주무시고 계셨고, 저희는 그런 어르신분들이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 조용조용 앉아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새벽 한 3시인가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장례식장이 건물을 딱 들어가면 1층이 로비고 지하로 내려가야 빈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면 바로 앞에 있는 빈소가 저희가 있던 빈소였는데, 한 3시쯤 됐는데 어디선가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꽤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시간에 갑자기 목탁 소리가? 이러면서, 원래 발인 때 되면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발인하기 전에 뭐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에서 와서 뭐 천주교나 기독교 같은 분들은 막 성경을 읽어준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아직 시간이 그럴 시간이 아닌데 벌써부터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제가 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탁 돌렸는데, 계단에서, 저희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계단에 이렇게 고무신 신은 발과 흰색깔 승복의 발만 딱 보이는데, 거기 서가지고 목탁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설마 또 이건 내 눈에만 보이나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계속 보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그 형상도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그림자도 보이길래 이거 연가나 이런 거 아닌갑다 해서 지인들을 쳐다봤는데 지인들도 다 그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같이 또 술 마시던. 그래가지고 뭐지, 벌써 이 시간에 왜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쪼벅쪼벅 한두 칸씩 내려오시더라고요, 스님이. 예. 근데 스님이 되게 할아버지세요. 일단은 안경도 끼시고 할아버지이신데, 승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깔끔하게 이렇게 회색깔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영화 바람의 파이터에 보면 양동근 님이 산에서 수련하면 도복이 막 해지고 찢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딱 그런 모습의 승복을 입고 정말 이렇게 막 해지고 하는데, 그게 또 꼭 마스터 같은 그런 멋으로 보이면서 되게 막 멋있게 이렇게 딱 내려오시더라고요. 예. 스님이. 그래갖고 와, 이 누구지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장례식장의 빈소가 저희가 있던 돌비의 아버님 빈소하고 또 다른 빈소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에 지인이시거나 이래서 찾아오셨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고개를 돌리고, 이제 저희는 그냥 마시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목탁 소리가 점점 저희랑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다시 돌리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쪽으로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스님께서. 딱 저희 쪽으로 들어오시길래 옆에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돌비가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하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던 돌비를 제가 이렇게 살살 흔들면서, 야 돌비야 일로 와봐라, 누가 왔다 이러면서 탁 흔들었는데, 돌비가 예 하면서 고개를 탁 들고 이제 스님 딱 쳐다보자마자 얘가 허겁지겁 뛰어가더라고요. 스님한테 허겁지겁 뛰어가서 스님한테 껴안더니 막 대성통곡을 막 하더라고요. 돌비가 할아버지 왜 이제 왔어요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할아버지 되게 뭐 오랜만에 봤나 보다, 아이고 어쩌노 이러면서 막 혼자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티를 내거나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이제 그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고 하시라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저희들끼리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도 막 그래 돌비야 잘 있었나 고생 많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어르고 달래주시고, 이제 돌비도 막 실컷 울고 나서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하다가 그 스님 할아버지께서 돌비야 니는 이제 가 있어라, 친구들 옆에 가서 뭐 밥도 먹고 해라,
할아버지 할 일이 있다 하시더니 그 스님께서 아버님 연정사진 앞에 앉으셔가지고 합장을 하고 계속 막 연부를 외우는지 경을 외우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그냥 계속 막 기도를 하듯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시다 보니까 그 스님께서 뭐 하셔야 될 일이 있겠지 이 생각으로 그냥 저희는 티도 내지 말고 그냥 없다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있자 이렇게 해서 돌비랑 이렇게 다 같이 술을 계속 마시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는데 꽤나 많이 흘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진짜 이제 다들 술도 어느 정도 먹고 해서 한두 명씩 나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남아있는 인원이 한 4명 정도밖에 안 남아있었는데 돌비도 어느덧 이제 피곤해가지고 옆쪽에서 구석에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담배가 피고 싶어가지고 담배를 두고 탁 일어나면서 몸을 돌려서 나가면서 거기가 보이니까 이렇게 봤어요. 탁 봤는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영정사진 바로 앞에 향 바로 앞에 이렇게 딱 가부좌를 틀고 앉으셔가지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위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입을 막 중얼중얼 거리시면서 웃기도 하시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듯이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걸까? 뭐 일단 내 눈에는 뭐가 안 보이는데 뭐 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모르겠다 이러면서 술도 저도 그때 좀 많이 먹고 했으니까 그냥 담배를 피러 나갔어요. 나가서 담배를 피고 다시 딱 들어왔는데 그 스님께서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세로 계속 앉아서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여잔데 젊은 여잔 것 같아요. 느낌상은. 근데 검은색 정장 바지에 양말에 장갑도 검은색 장갑을 끼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예의 바르게 손을 모으고 서 있듯이 이렇게 서가지고 스님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조 사람인가 상조 일을 하시는 사람이 지금 벌써 이 시간에 오셔서 뭐 하는 건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약간 옷차림이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또 아무렇지 않게 지인들한테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저런 술을 마시면서 있었죠. 그렇게 있는데 계속 이렇게 대화를 꽤나 오랫동안 이어진 것 같아요. 느낌으로. 제가 힐끗힐끗 쳐다봐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또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스님이 아이고 이제 가봐야겠다 하면서 꽤나 큰 소리로 저희도 들리게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탁 일어나시는데 일어나셔가지고 저희 쪽을 탁 쳐다보시는데 그 옆에 있던 여자랑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례를 했죠. 당연히. 하고 이제 스님이 아이고 가봐야겠다 하면서 나오시는데 돌비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비를 막 깨웠죠. 야 돌비야 일로 와봐봐. 할아버지 가신단다. 빨리 일로 와봐라. 이러면서 막 깨웠는데 돌비가 왜 가지? 이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할아버지 가실 거예요? 이러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스님께서 아이고 나는 가야지. 너가 어마이 너가 아바이 다 봤으면 난 가야지.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뭐 아버지만 보고 봤다 다 봤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어머니까지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이. 그 순간에 저도 뭘 그렇게 번쩍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데 이 생각이 그냥 바로 들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근데 이제 돌비는 자고 일어나서 정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 맞아요 할아버지 또 이번에 어디로 가실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님께서 어느 절에 몸을 담그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전국 사방을 다 돌아다니시는가 보더라고요. 방랑을 하시면서. 네, 방랑을 하시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 핸드폰을 하나 들고 계시는데 그 돌비 동생도 그 할아버지 연락처를 모르는데 아버님은 알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고 오셨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이번에 어디로 가시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모르지 내가 가는 길이 꼭 길이 아니겠나 이러면서 할아버지 간다 이제 갈 거고 이제 니도 고생이 많았다 니한테는 이제 별일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너가 어마이 너가 아바이가 다 해결했다 뭐 이런 소리 막 하시면서
할아버지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라. 너 아바이 핸드폰에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여자분 있잖아요. 제가 상조라고 알고 있었던 여자분이 그 돌비 옆에 서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막 진짜 엄청 슬프게 눈물을 막 흘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돌비는 전혀 못 보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더라고요. 옆에서 그러고 있는지를. 그때 딱 깨달았죠. 저도. 아, 얘 사람이 아니었구나. 사람이 아니고 돌비랑 무슨 관련 있는 분인가 보다. 그래갖고 저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스님이 가신다고 말씀하시고는 태연하게 이제 고무신을 신고 그 여성분도 그 스님 뒤를 따라서 걸어가시더라고요. 올라가셨어요. 분명히 네. 계단 위로. 저희도 이제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드리고 계단으로 다 올라가시는 것까지 확인하고 저희가 자리에 다시 앉았는데 스님이 계단을 다시 내려오시더니 어이 총각 이라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다 쳐다봤죠. 다 쳐다보고 돌비도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뭐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저 총각 저 덩치 좋은 총각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저희요 막 이랬죠. 그러니까 그래 자네 일로 와봐봐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저요 이러니까 자네 일로 와봐봐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하면서 제가 담배를 챙기고 옷 챙기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슬리퍼를 신고 올라오니까 스님께서 자네의 정도면 내 이야기 해도 될 것 같다고 내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면서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까요? 요 위에 로비에 그냥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면서 돌비한테 그러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어디 조용한 데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근처에 편의점 가시죠. 지금 이 시간에 뭐 연대도 없는데 이러면서 그냥 알겠다 그래. 그래서 편의점으로 갔어요. 그 편의점이 꽤 커가지고 안에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의자랑 테이블들이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날이 돼가지고 이제 따뜻한 커피 2잔을 제가 들고 와가지고 스님께 건네드리면서 무슨 일이시냐, 왜 저를 부르셨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스님이 딱 입을 여시는데 자네는 봤지 이라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 여자를 이야기를 하시나 보다 해서 예 사실 봤습니다. 누굽니까? 이런 물어봤어요. 스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허허 하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맞네. 내 생각이 맞네. 자네는 뭔가 틀리네. 재미난 인생을 살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죠. 뭐 저희가 순탄하게는 안 살았죠. 이러니까 그래 아까 그 여자 돌비 엄마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이러니까 돌비 엄마라고. 돌비 엄마. 그래요? 이러면서 그럼 스님은 어떻게 되는데요? 관계가 그러니까 내 그 딸내미 아빠지 그러더라고요. 왜 할아버지셨구나 이 스님께서. 그래갖고 맞습니다. 근데 왜 저를 부르셨냐 이러니까 내가 하도 속이 답답하고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전국을 다 돌아다녀도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어 했던 사람도 없었다. 오호. 근데 자네라면 이야기를 하면은 왠지 뒤에 계시는 그분이 도와줄 것 같네 이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뒤에요? 뒤에 누구 있어요? 이러니까 아니 내가 말을 뒤에 했지 진짜 뒤에 있겠나 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면서 저는 그냥 직감했죠. 누나인가? 누나를 말하는 건가? 나름 그래도 중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뭔가 느끼시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은근히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보면 땡중 같아요. 솔직하게. 욕도 섞이고. 솔직하게 까놓고 보면 땡중 같아요. 그냥. 네네. 옷도 막 그렇고. 그래서 땡중 같은데 뭔가 많이 깨달으면 어디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예만 했어요. 그냥 예 하니까 그래 자네가 뭐 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가슴속에 와닿거나 이런 건 없을 텐데
자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께 이야기를 할 거다. 오. 그러니까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듣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할아버지와 돌비 어머님의 관계가 친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아버지, 뭐 친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을부시죠. 양부모가 된 거죠. 양부가 되고 양녀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이셨는데 스님이 되게 오랫동안 중생활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도 한때는 어느 절에 몸을 담그고 있던 중이다. 되게 오랫동안 그 절에서 지냈고 그 절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근데 우리 절 가까운 위치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다. 그 고아원에서 내가 어떤 아이를 하나 알게 된다. 근데 그 아이는 항상 우리 절을 와서 기도도 하고 네. 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갔대요. 항상 고아원으로. 이제 그 아이가 돌비 어머님이 되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스님과도 점점 가까워지고 그 아이도 이제 스님이 편안해지고 하면서 그렇게 자주 만나서 스님을 따라다녔대요. 어린 시절. 돌비 어머님께서. 어린 시절 그렇게 보내면서 이제 초등학교도 올라가고 중학교도 올라가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셨는데 딱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 국민학생이겠죠. 국민학생 한 3학년, 4학년 때쯤에 고아원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발작 증세가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의사도 오고 그때 당시에 의사도 오고 그 고아원에 있던 선생님이 절에 가서 스님까지 부른 거예요.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스님이 딱 갔는데 스님이 보기에는 그 아이가 어디가 아파서 발작이 난 거라기보다 꿈에서 뭘 헤매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력하게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안고 저를 데리고 가셔서 법당에서 기도를 드리니까 나아지더래요.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데 그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스님을 껴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대요. 스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더 돈독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만 마치면은 돌비 어머님께서는 절에 가서 스님이랑 막 시간을 보냈죠. 숙제도 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제 스님께서 고아원으로 돌비 어머님을 데려다 준다고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그 돌비 어머님 생일이 다가오니까 네. 너는 생일 선물을 무엇을 갖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돌비 어머니께서 한참을 생각을 하시다가 아빠를 가지고 싶다 말씀하셨대요. 아빠를 가지고 싶다. 예. 근데 스님이 아무 말 못 하잖아요. 스님은 아빠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말 못 하니까 그렇게 듣기만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딱 돌비 어머니께서 난 스님이 나의 아빠였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스님께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하고 호적에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오, 예. 호적에도 올리고 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아빠가 됐고 어차피 그 절과 또 고아원의 위치가 멀지도 않고 하니까 천천히 절차를 밟아가면서 절로 데리고 오셨대요. 돌비 어머님을. 그래서 절에서 이제 지내면서 학교로 다니고 또 고아원이랑 위치도 가까웠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그렇게 또 멀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지내는 와중에 돌비 어머니께서 초등학교로 졸업을 하시고 중학교 올라가신 후부터 네. 악몽을 자주 꾸셨대요. 그래서 스님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를 많이 하고 했는데 악몽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심해지더래요. 근데 한날 스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그 돌비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 나 진짜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막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오늘도 무서운 꿈을 꿨냐 물어보니까 그 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돌비 어머님께서 그러셨대요. 내가 꿈을 꾸는데 눈을 뜰 때마다 어떤 예쁜 여자분 한 분하고 정말 덩치가 산더미만큼 큰 남자 한 명하고 나온다. 근데 여자나 그 남자나 둘 다 양복을 입고 있다. 검은색에 검은 바지에 양복을 입고 있고 검은 신발에 검은 장갑까지 끼고 있고 안에 입고 있는 와이셔츠까지 검었다. 온통 검은 옷만 입고 있다. 근데 그 둘이 나와 있는데 내 시야 앞에 정말 허름한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이 꿈을 꿀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보인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허겁지겁 도망을 간다. 근데 도망을 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지도 않고 막 하는데도 몸이 그 사람을 내가 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막 쫓아가다가 결국에 내 손이 그 거렁뱅이를 잡으면 옆에서 갑자기 산더미만한 남자가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저쪽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간다. 오. 그리고 데리고 가고 나서 예쁜 여자가 다시 내 앞에 서가지고 오늘도 고생했다고 껴안아주고 간다. 이 꿈을 계속 꾼대요. 근데 이 꿈이 처음에는 무섭다 계속 그렇게 느껴지다가 네. 이제는 조금씩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고 했대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느껴진다고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잠을 깼을 때 무서움이 된 거죠. 이게 왜 당연하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점점 무섭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 스님을 찾아가서 무섭다 한 거고, 근데 스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개꿈이다 그냥 생각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생각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난생 처음 겪어보는 꿈 이야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가 요즘에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꿈을 꾸는 것 같다. 네가 절에서 절밥 먹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네가 절밥 짬이 있지 악기나 이런 게 네한테 해코지를 하겠냐. 걱정하지 마라. 여기는 안전한 곳이다. 그럴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냥 네가 몸이 허하니까 그런 꿈을 꿀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달래주고 보냈대요. 보내고 나서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고 이제 또 다음 해가 됐는데도 계속 그런 꿈을 꾸나 봐요. 돌비 어머님께서. 근데 딱 결정적인 계기가 돌비 어머님께서 스님을 찾아오고 네. 불과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스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꿈을 하나 꾸시게 됐대요. 엄청 허공이 거먹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앞에 어떤 사람 세 사람이 딱 보이더래요. 예. 세 사람이 딱 보이는데 정말 이쁜 여자 한 명, 산더미만한 남자 한 명, 그리고 돌비 어머님이 서 있더래요. 예. 근데 딱 그 돌비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검은 정장 옷을 입고 검은 와이셔츠에 신발에 장갑에 온통 검은색을 입고 세 명이 다 똑같이 그렇게 서 있더래요. 예. 그리고 그 앞에 갑자기 뜬금없이 거렁뱅이 한 명이 나타나더래요. 거렁뱅이 한 명이 나타나서 그 세 사람을 보고는 도망을 막 가더래요. 오, 예. 근데 돌비 어머니께서 정말 표정 변화 하나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쫓아가더래요. 쫓아가서 결국 잡더래요. 잡으니까 그 돌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더미만한 남자가 옆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이쁜 여자가 고생했다면서 돌비 어머님이 껴안아주고 돌비 어머님이 탁 사라지는데 예. 그 이쁜 여자가 스님을 탁 쳐다보더래요. 고개를 돌려서. 근데 스님이 그 순간 몰려오는 공포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몸이 하나도 움직여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빤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스님 입장에서. 근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걸어오셔가지고 스님 앞에 탁 쓰더래요. 탁 쓰더니 오늘 있는 일에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봤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이 아이가 자네한테 찾아가면 그냥 꿈일 뿐이라고만 설명을 해라. 운명은 운명이고 그 운명을 네가 거스릴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냥 받아들여라. 너도. 예. 이 아이는 우리랑 함께할 운명이다. 원래부터.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냥 사라지더래요. 그렇게 스님은 깨시고. 예. 그 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두 달, 뭐 길게는 반년에 한 번씩 스님이 똑같은 꿈을 꾸더래요. 예. 근데 그 똑같은 꿈을 꾸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그 이쁘게 생긴 여자가 다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도망가던 거렁뱅이 같은 사람은 항상 바뀌더래요. 이렇게 세월이 흘려서 결국엔 성인이 된 거죠. 그 돌비 어머님이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대학교는 그냥 안 가시게 되고 돈을 벌려고 이제 공장에 시식을 하시면서 이제 돌비 아버님을 만난 거예요. 네. 돌비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돌비 아버님을 소개시켜준다고 절에 찾아오신 거죠.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막 인사드리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룻밤 묵고 가는 스케줄이었어가지고 돌비 어머님하고 돌비 아버님하고 방을 하나 내드리고 주무시고 계셨대요. 그날도 이제 또 그 꿈을 꾸셨대요. 그 꿈을 꾸셨는데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다만 돌비 어머님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성인의 모습으로 쫓아가고 있고 거렁뱅이는 항상 또 달라졌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그 이쁜 여자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다. 2년 뒤면은 이 아이는 우리랑 함께 할 거다. 근데 자네가 전혀 슬퍼하지 마라. 예. 절대 슬퍼할 일도 아니고 아파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일도 아니다.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고 운명이니 자네가 슬퍼하거나 자네가 힘들어할 필요 전혀 없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2년 남았다. 그때까지 좋은 추억 만들길 바란다. 이 말을 하고 사라지더래요. 그렇게 그걸 새기면서 자주 연락을 하면서 매번 절을 오라고 했대요. 스님께서. 쉬는 날이면 절에 와라. 아니면 스님도 시간이 나면 찾아가고 하면서 1년이 딱 지나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고 돌비 아버님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 해에 돌비르 나타가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예. 돌아가셨는데 아빠잖아요. 스님은 이제 뭐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다 보니까. 근데 슬퍼할 수가 없겠더래요. 그때 그 여자가 했던 말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도 찾아가지 않고 스님은 그냥 절에서 계속 기도만 했대요. 막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슬픔을 달래셨대요. 그렇게 슬픔을 달래시고 며칠 있다가 꿈을 하나 꾸게 되시는데 원래 그 스님이 꿨던 꿈이랑 조금 다르더래요.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면 처음에 그 3명이 나와서 원래 꿈은 아무런 대화도 없이 거렁뱅이를 쫓아가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3명이 덩치 큰 사람하고 이쁜 여자하고 이제 돌비 어머님하고 3명이 서가지고 막 도란도란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더래요. 대화를 하고 있다가 거렁뱅이가 나타나고 거렁뱅이를 돌비 어머님께서는 진짜 원래 하던 일인 거 마냥 막 쫓아가서 잡더래요. 잡아가지고 예. 이제 그 산더미만한 덩치 큰 남자하고 같이 잡고 이제 같이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일을 참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위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쁜 여자가 또 앞으로 오시죠. 스님 앞으로. 딱 왔는데 스님이 자기가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너무 앞으로 가까이 오면 뒤로 발이 빠지잖아요. 본능적으로. 그 여자가 이쁜 여자가 앞으로 오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였는데 원래 움직여지지 않던 몸이 움직여지더래요. 그날. 그래서 뒤로 한 발 딱 물러서고 했는데 그 목소리도 이제 들린 거죠. 스님.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쁜 여자가 스님한테 그러더래요. 당신이 궁금한 거 내가 딱 3가지 알려주겠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리고
당신이 이제 꿈에서 보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래요. 그래서 스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겠어요? 당신들은 누구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님도 당연히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알 거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지금까지 보았지 않냐? 우리는 당신이 알고 있는 자사다. 3인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3명이서 움직여야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줄곧 돌비 어머니를 기다렸다. 그 아이는 원래 하늘의 일을 했어야 될 아이였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승으로 갔던 것뿐이었다. 원래는 더 일찍 올 수도 있는데 그 아이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참았던 거라고. 와. 원래는 더 일찍 데리고 가는 거였대요. 그냥 원래 태어나자마자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였는데 그 이승에 내려가는 돌비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고아가 됐잖아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거더라고요. 그 이쁜 여자가 말하기는 그 인생이 너무 기구하고 불쌍해서 우리는 기다렸다. 그냥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아가 성립이 되고 초등학생이 올라가고 중학교가 올라가다부터 조금씩 이걸 가리킨 것뿐이다. 우리는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나머지 2가지 질문은 더 이상 하지도 않았대요. 2가지 답은 안 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래요. 그래서 아무런 질문도 안 하려고 하다가 그 여자가 자기가 그냥 말을 하더래요. 그렇다고 이 아이의 행복한 추억은 우리가 뺏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이 아이는 당신들을 기억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사라지더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저는 무슨 소설책을 하나 그런 느낌밖에 안 들죠, 저한테는. 이야, 너무 무슨 살면서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도 처음 들어봤고. 예. 근데 딱 거기서 또 스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자네 혹시 주위에 정말 제삿밥을 좋아하고 정말 뜬금없이 빈소 이런 데 가가지고 밥을 먹고 싶다, 기다려진다 이런 사람 혹시 없냐고. 예. 그래서 제 주위에 딱 2명이 있거든요. 예. 아는 형님 2분인데 형님 2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저한테 뜬금없이 와 진짜 어디 초상 안 나나, 와 어디 초상 좀 났으면 좋겠다, 내 진짜 시락국에 밥 너무 먹고 싶다, 예. 막 이럴 정도로 말하는 형님 2분이 딱 있어요. 그 2명이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들은 아마 죽으면은 저승사자가 될 거라고. 예. 그래서 제가 왜요? 이러니까 돌비 어머님이 딱 그러셨대요. 예. 돌비 어머님이 딱 그 꿈을 시작한 후부터 계속 제삿밥 이런 걸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예. 안절부절은 못할 정도였대요. 그래가지고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돌비 아버님을 만났죠. 돌비 아버님을 딱 만나가지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예. 초상집 이런 데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다니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고아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뭐 학교에 친구들 부모님 막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막 하면은 정말 뜬금없이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뜬금없이 찾아가서 그 밥을 먹고 오고 이럴 정도로 환장을 했대요. 예.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스님께서. 자네도 생각해봐라. 우리 주위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 그 음식이 뭐가 그래 맛있다고. 근데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날이었나? 운구가 끝나고 집에서 쉰다고 TV를 틀어놓고 있는데 신과 함께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TV에서. 근데 거기서 하정우가 초상집에서 밥 먹는 씬이 나와요. 맞아요. 예. 그거 문득 딱 보는데 저런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예. 네. 그런 느낌 딱 들고 그 스님한테 아까 그 옆에 있던 분은 뭐냐, 그 돌비 어머님은 왜 오신 거냐 하니까 아까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 여자가 돌비 엄마는 기억을 안 지웠다고, 다 기억하고 있다고 우리를. 그래서 돌비 아바이 데리고 가려고 예. 온 거라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근데 이 뒤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문득 생각난 게 있는데 불과 한 1년하고 한 6개월 전?
네. 제가 무척 힘들었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네. 그때 돌비 아버님이랑 돌비랑 제가 돌비 집에서 술을 먹을 때 돌비 아버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이제 해드리도록 이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예. 영화로 치면 약간 프리퀄인데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 생각하기에. 그래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조금 마음이 조급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네. 처음에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고 장례식장에 있는 그 밥이 맛있냐 혹은 먹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맛있어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던데요. 저도 물론 맛있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저승사자라는 이 개념 자체가 원래는 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진짜 죄 짓고 막 그러니까요. 나태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물론 그런 일은 하겠죠. 하는데 약간 정해져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 애초에 정해진 사람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럴 수도 저도 있겠다. 이거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이고, 근데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네, 믿고 들어요. 네, 이야기를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떨렸네요 좀. 아니, 더 업그레이드가 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닌데. 하긴 시대로 감사합니다. 짬밥이라는 게 이게 어디 안 가요. 그죠? 네. 안 가. 이게 오히려 오랜만에 참여할수록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제가 느끼기는 항상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네. 또 아버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그 스토리를 제가 이야기 드리면은 이번 이야기도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자, 유난히 제사밥이나 장례식장에서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런 건 있어요. 아니, 장례식장에 가서 밥을 맛있게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막 진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어디서 초상이 안 나나? 제사밥 먹고 싶다. 장례식장 가서 밥 먹고 싶다. 이런 거는 조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괜히 막 맛없게 드시지 마시고 맛있으면 맛있게 그냥 드시되 끝나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또 어디서 초상 안 나나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살짝 떨려와요. 저도 걱정은 되는데 아니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레츠가 콩입니다. 바로 콩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콩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콩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콩님의 이야기 여전히 일본의 이야기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목을 말씀드리면 뭔가 스포가 될 것 같아서 굳이 말씀은 안 드리고 바로 우리 콩님의 이야기로 빠져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콩입니다. 콩이죠. 이번 이야기도 키무라 선생님의 이야기가 되고요. 키무라 선생님이 요괴나 귀신 관련된 민원들을 해결해 주시다 보면은 종종 고인의 유품이나 고인이 남긴 집 같은 거를 처분하는 걸 도와줄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고인이 만약에 평소부터 미신 같은 걸 믿는 집안 사람이어가지고 떠나실 때 안 좋게 떠나셔서 재령 같은 걸 하고 싶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번 이야기에 나오는 건 어떤 집이에요. 이게 해변가에 있는 집이었대요. 해변가에 있는 조금 넓은 집. 나름 집안에 복도라고 불릴만한 장소가 있고 방도 여러 개 있고 그런데 조금 오래된? 일본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일정 연도 이상 집이 되게 오래되면 100년 이상인가 되면은 고민가였나? 그 우리나라 제도였나? 아무튼 그렇게 일본도 되게 오래된 집들은 나름 문화유산처럼 지자체 같은 데서도 그냥 허무는 것보다는 보존을 하고 좀 권장해주는 지역도 있어요. 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집 자체가 되게 오래되고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집이어서 키무라 선생님도 그거를 아니 이 집이 너무 괜찮다.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굳이 심령적인 쪽으로 네. 뭔가 거슬리신다. 심령적인 것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은 차라리 조금 이거 철거하는 비용보다
개령 간단하게 하시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집도 유지하실 수 있을 거다. 아니면 매각을 하시던가. 이렇게 좋은 집을 허무시려고 하냐. 물어보니까 그게 이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좀 심상치 않았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완전히 허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의뢰인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봐도 되겠냐. 저는 이런 거 공부하고 있기도 하고 뭐 다른 식으로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야기부터 들어봅시다. 하니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이 집에 원래 할머님이 사셨대요. 이 집에 어릴 때 이 할머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의뢰인이 부부였는데 의뢰인 부부의 남편분 되시는 분이 이 할머니하고 같이 사셨던 거예요. 어릴 때. 할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가 밤에 잘 때는 창문하고 문하고 꼭 닫고 그러고 자야 된다. 별 이상할 건 없죠. 바닷가 같은 데면은 바닷바람 들어오고 그러면은 상상 이상으로 일본은 습하거든요. 예. 엄청 습해요. 거기다 바닷가는 더 하겠죠? 창문 같은 거 열고 자면은 심할 때는 밤사이에 살짝 식은 바닷바람이 목에 소금기를 머금고 집안으로 싹 바람이 통하다가 아침이 되고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 소금이 말라요. 하얗게 이제 가구 위에 소금기가 끼는 거예요. 바닷가 마을에는 그런 게 종종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창문을 닫았다. 그때 이게 창문을 닫고 자면은 자고 있을 때 희미하게 소리가 들린대요. 그런 소리가 들린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바람이 부나 보다. 바람 불 때 창문 열고 자면 시원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잤대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 소리가 항상 들면서 학생이 될 때까지 살았는데 독립을 해서 도시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그 소리가 바람 소리가 아닌 것 같았던 거예요. 다르잖아요. 소리가 비슷한데 다른 소리들 있잖아요. 옷감 스치는 소리하고 바람 소리 이런 게 조금 비슷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람 소리가 아니었지 뭐 이런 얘기를 친구들하고도 자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경 쓰이는 거죠. 시골 갈 때마다. 아이고 할머니 뭐 이러면서 보고 갈 때마다 걸어가면은 뭐 다 컸어도 어르신들한테 애기잖아요. 애기야 창문 잘 닫고 나야 된다 우리 애가. 그러면 알았어 그때쯤 되니까 귀찮은 거죠. 이제 머리가 컸으니까. 할머니가 창문을 안 닫고 자면 굉장히 화를 냈대요. 야단을 치니까 어린이들에서도 그게 귀찮으니까 창문을 닫고 잔 거죠. 그러다가 할머니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작고하시고 이 남편분도 도시에 가고 부모님은 아예 어릴 때 집안 사정이 안 좋게 돼가지고 할머니하고 살던 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집을 자기가 온전히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뭐 자기 입장에서는 사는 것보다 일본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이게 막 키웠고 그러진 않아요. 높은 지역은 높은데 낮은 지역은 그대로 오히려 집이 안 팔리고 해가지고 지방 소멸 위기까지 오면 집을 무료로 나눠주고 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렇게 막 격하게 년 지난다고 오르지 않으니까 매각을 하기보다 그냥 들고 있고 내가 도시에도 그렇게 모이지도 않는데 주말이나 한 번씩 와서 근데 별장처럼 쓰지 뭐. 아이고 할머니 물건 정리하고 나면 내가 여기서 별장처럼 쓰겠지. 예쁘게 꾸며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동안 도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별장처럼 꾸며놓고 할머니 유품도 정리하고 나니까 집이 넓어서 생각보다 쓰기 좋다. 그래서 청소 다 해놓고 그날 잠이 들었대요. 그 집에서. 근데 청소를 하고 먼지가 막 날리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할머니께서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창문을 열고 그냥 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았대요. 몰랐는데 바닷가에 가까이 있는 집이고 날씨도 아직 더워지고 있는 시기? 약간 춥지 않은 시기니까 밤에 창문을 딱 열어놓고 나면은 하고 이렇게 바람이 선선하게 몸을 휘감는 적당히 따뜻한 바람이 몸을 휘감으니까 너무 잠이 잘 오더래요. 배로 잠들어가지고 깊이 잠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우씨, 나 주말이라고 너무 늘어지게 잤다. 하고서는 물을 마시고 주방에 갔는데 세상에 온 바닥이 모래투성인 거예요. 밤에 바람 너무 불었다. 이건 뭐 바닷가 쪽 바깥쪽으로는 발 같은 거라도 쳐가지고 바람은 들어가도 모래는 안 들어오게 뭘 좀 처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는 빗자루질 한 거죠. 빗자루질 하고 아이고 더 이상 늦게 있지만은 또 집에 돌아가서 피곤하겠다 생각해가지고 거기 바닷가 집을 정리를 다 하고 문단속을 다 하고 도시로 돌아갔대요. 또 주말이 돼서 다시 온 거예요. 이번에는 모래가 안 들어오게 해야지 하고 준비까지 딱 해가지고 대청 마루가 크게 통창으로 쫙 열리는 데에다가 앞에다가 대나무 발 같은 거를 대각선으로 쫙 이제 지붕에서부터 내려오게 쫙 설치한 거예요. 이제 바람은 들어와도 모래는 그렇게 안 들이치겠지. 하고선 바닷바람 쫙 맞으면서 수박도 먹으면서 별장 하나쯤 있는 삶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잤대요. 근데 그날은 좀 얕게 잠들었는데 싹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하는 소리가 어느 순간 무슨 소리지? 예. 잠이 얕게 들었는데 그때쯤 잠이 깼대요. 왜냐면 너무 신경 쓰이는 소리가 바뀌었잖아요. 싹싹한 소리가 아니라 툭툭툭툭 하는 소리가 바뀌니까 누구 들어왔나? 조용히 잠에 들어가지고 눈알만 굴렸대요. 왜냐면은 누가 진짜 들어온 거면 섣불리 움직이면은 자기가 완전 무방비 상태니까 다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눈만 싹 떠서 굴렸는데 일단 자기 주변에 누가 서서 돌아다닌 것 같진 않더래요. 살짝 일어나서 조용히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이게 이분이 막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이 남편분이 혼자 그때 집에 있었는데 혼자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거예요. 소리는 어디서 계속 들리는데 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주방으로 딱 달려가 봤대요. 그때쯤에는 빗자루 같은 거 청소할 때 쓰던 거 하나 들고서 주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단지 바닥에는 모래만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난리지 하고선 신경을 쓰니까 일단 모래를 다 쓸어내고 문을 다 닫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당장 집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신경이 쓰여서 문을 닫고 산 거죠. 그러다가 이 시간이 좀 지났어요. 네. 한 몇 년쯤 지난 거예요. 할머니가 안 계셔도 창문을 닫고 자는 게 습관이 됐고, 그리고 별장도 잘 꾸며가지고 에어컨 같은 것도 달고 해서 굳이 창문을 열 필요가 없는 시점이 온 거죠. 굳이 창문을 열 필요가 없으니까 잊혀들어간 거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지금의 부인분. 여자친구가 생겼으니까 여러 데 놀러 다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바닷가지 분위기도 좋고 선선하게 바닷바람도 불고 술도 꽁냥꽁냥 거리기 좋으니까 데이트하러 놀러 가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대요. 주변 사람들하고 나의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있는 느낌? 잘 꾸며진 집이 하나 더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너무 좋게 만족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근데 이 집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너무 분위기 좋고 그런데 한밤중에 자고 있으면은 집 밖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난다? 막 뭐가 모래를 쓸고 다니는 것 같은 소리가 나. 그랬더니 별 걱정 말라고 했어요. 이 남편분이. 에이 그거 나도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그러니까 야생동물 같은 게 사나 봐. 뭐 고양이 같은 거? 아니면 뭐 너구리 같은 거 살겠지. 가끔씩 집안에도 들어오나 봐 그게. 옛날에 집에서 창문 열고 자고 있었는데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모래만 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나 보다. 창문 열고 있으면은 바닷가 바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가 보네.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서는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서 여자친구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결혼을 할 때가 왔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겸 해가지고 부부가 이 집 자체를 너무 아끼니까 해외로 신혼여행을 짧게 갔다 와서 신혼여행 마무리 이 집에서 하자. 우리 이 집 너무 잘 꾸몄고 좋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해외로 갔다 왔어요. 갔다가 와서 이 집에서 신혼여행 마무리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을 지냈는데 뭐 부부관계도 있고 뭐 신혼이다 보니까 뭐 알콩달콩 지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다가 또 창문을 열고 잔 거예요. 어느 날 에어컨까지 켜긴 그렇고 해서 창문을 열고 잤는데 남편분은 그냥 자고 있었대요. 근데 옆에서 부인분이 뭔가 물 마시고 가는 것 같은 기척이 있다 싶었더니 갑자기 집 저쪽에서 깍 하고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우리 자기야 무슨 일이야 하고서 일어나가지고는 아무거나 일단 손에 잡히는 거 들고 가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서 딱 가니까 부인이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더더더더더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걸 봤다고. 너무 그렇게 떠니까 자기 무슨 일이야 진정해. 뭘 봤는데 뭐 야생동물이라도 들어왔어? 그러니까 자기야 여기 들어오는 거 야생동물 같은 거 아닌 것 같아.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너무 이렇게 덜덜 떠니까 진정하고 우리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 하고 저는 개웠대요. 그리고 남편분은 술 한잔 하면서 부인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옆에서 밤을 샌 거죠. 아침이 돼서 자기야 일어나봐. 일어나서 밥 먹고 얘기해봐. 이러면서 얘기해보니까 밤에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목을 마시러 가려고 부인이 일어났대요. 부인이 일어났던 냉장고에서 목을 딱 꺼내가지고 마셨는데 마시고 아유 시원하다 하고 딱 뒤로 돌라는데 소리가 나더래요. 큰 소리가. 그래서 이 근처에 또 너구리 같은 게 돌아다녔나 했는데 그런 소리가 툭 하고 바뀌더래요. 부인도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소리가 바뀌었다는 거를.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거 들어갔으면 쫓아내야지 하고 저는 아무거나 그 주걱 같은 거 주방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커다란 밥 주걱 같은 걸 일단 들고 그걸 휘둘러서 쫓아내야지 하고 저는 조심조심 갔대요. 그러다가 어딨지? 들어온 게 맞나? 하는데 모래가 떨어진 게 보이는 거예요. 모래가 떨어진 게 보이니까 저기로 갔나 보다. 길이 꽤 넓다고 했잖아요. 집 복도를 따라서 모래가 떨어져 있는 게 다 이렇게 따라갔는데 어느 방에 그게 들어가더래요. 들어갔네? 방에 들어가 있으면 빨리 쫓아내야겠다. 문을 드륵 하고 일본 문 같은 미닫이 문이 많아요. 옆으로 여는 거. 여닫이 말고 미닫이. 드륵 열었는데 깜짝 놀랐대요. 이게 커다란 물고기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물고기 앞에 정말 삐쩍 마른 여자가 예. 어깨부터 그 위로만 물고기 몸통에 딱 붙어있는? 그리고 팔이 엄청 길고 손끝이 날카로웠대요. 그런 게 뒷모습만 봐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오씨 이게 뭐야. 순간 굳은 거죠. 사람이 상식 밖에 것을 보니까 굳은 거예요. 굳어서 침만 꿀꺽 잡히고 있는데 그게 어깨까지만 있고 흉보라고 할 게 없고 그냥 진짜로 어깨가 물고기 몸통 바로 위에 붙어 있었대요. 그 어깨에는 긴 팔이 바닥을 짚고 예. 논 거예요. 되게 그 물에 엄청 젖은 떡진 머리카락. 예. 그리고 얼굴이 너무 무서웠대요. 얼굴이 눈은 없고 엄청 커다란 입만 박혀 있었대요. 얼굴에. 그리고 그 얼굴 안에는 그 갈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빨 되게 얇고 날카로운 이빨. 그런 게 막 나 있는 입이 뻐끔뻐끔거리고 있더래요. 정말 놀래가지고 더더더더 떨면서 도망쳤대요. 주방으로 가려고. 왜냐면 주방에 카리가도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막 도망쳤는데 그게 팔로 두사사사사사삭 바닥에 짚으면서 예. 그때서 알겠더라고요. 텁텁거리는 소리가 손으로 바닥에 짚는 소리고 슥슥거리는 소리는 물고기 몸통 그거를 바닥에 길 끌면서 오는 거예요. 기어다니네. 그게 엄청난 속도 기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주방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뭐라도 찾아가지고 그거를 대항하려고 용기를 냈는데 발목을 딱 잡더래요. 그러니까 기절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약 하고 기절하고 남편분 오시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남편분이 듣고선 자기 신혼여행 갔다 오고 너무 힘을 써서 그런가? 아니 그냥 진짜로 봤다고. 알았어. 우리 일단 너무 놀란 것 같은데 병원이라도 갔다 올까? 그래가지고 병원도 살짝 갔다 왔대요. 너무 놀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가니까 혹시나 무슨 일 있을까봐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는 부인이 마음이 바뀐 거죠. 우리 그냥 집에 가자. 그냥 집에 가서 남은 며칠 쉬어도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부인이 너무 신경이 쓰인 거예요. 그 집에 다시는 못 갈 것 같아 하면서. 그래서 내가 남편분이 딱 잘라서 말한 거야. 그러면은 신혼기간인데 우리 이거 계속 신경 쓰고 있으면 그럴 거 아니야. 우리 딱 지금 그런 거 봤으면은 해결해보자. 어디 절이라도 가고 해가지고 해결해보자. 예. 하고 막 절에도 갔다 오고 그랬대요. 스님들이 듣고서는 그거 되게 인어 같네요. 근데 인어를 얻었으면은 글쎄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될지. 왜냐면 인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도 전설이 많이 있는데 뭐랄까 인간에게 해를 끼치긴 해요.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네. 근데 물 밖에서 뭔가를 하는 요괴는 아닌 느낌이거든요. 뭐야, 예. 그게 왜 물 밖에 나올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거 어떻게 잘 모르는데 하다가 이 남편분이 결국 선택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아버지 쪽 친척이라고 해야 되나?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막 이렇게 연락을 했대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연락이 닿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안 좋게 돼가지고는 할머니하고만 살고 있었다고. 그렇다 보니까 딱히 자기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아버지한테 사정사정해서 아버지 나 결혼도 했고 이제 당신 없이도 혼자 잘 산다. 근데 아버지 그 아들한테 도움 좀 줘라. 딴 것도 아니고 그 할머니 살던 집에 이런 게 나왔다. 들은 거 없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남편분한테 얘기하시기를 할머니가 생전에 집안에 닌교가 있다고 했다. 집안에 닌교가 있다고. 근데 나는 그 닌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할머니가 내가 어릴 때부터 말하기를 그 닌교는 아주 중요한 거라서 꼭 지켜야 된다고. 근데 이게 닌교가 인어도 닌교거든요. 발음이 인어도 닌교고 인형도 닌교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 그 할머니하고 놀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십자말 뿌리, 스무고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할머니가 그런 거에 드는 생각이 난 거예요. 인형? 인어? 아버지는 인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한 걸 앞뒤를 이어붙여가지고는 얘기를 해보면 아버지가 말한 것 속의 닌교는 인형이에요. 문맥상.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인어라는 생각을 못해서 그걸 인형이라고 알아들은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는 집안을 싹 뒤졌대요. 집안을 싹 뒤졌는데 못 찾았대요. 인형 같은 거는 못 찾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건 너무 찝찝하다. 부인하고 얘기를 한 거죠. 집을 처분하기로.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가 되고 키무라 선생님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걸 다 허물자. 그러면은 예. 허물고 이 땅에 대한 토지 처분 같은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아예 이분이 소유권을 포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집을 싹 정리를 했대요. 그런데 이거 와서 밀고 남편하고 정리하고 다 이렇게 버리고 막 이러는데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네. 이상하게 안 빠지는 게 하나 있더래요.
일본 옛날 집들도 이 땅에서 좀 띄워서 짓거든요. 네. 대체로 땅에서 좀 띄워서 짓는데 우리나라도 전통 가옥들 보면은 땅에서 띄우잖아요. 네.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돌 하나가 안 빠진대요. 인부하자기 와 이거 돌 진짜 옴팡지게 세게 박혀있다고. 돌이 잘 안 빠져가지고 그냥 돌을 깨 부숴야겠는데요? 어차피 철거할 거면 깨 부술까요? 이러는데 키무라 선생님이 거기다 딱 촉이 온 거예요. 네. 그 인부 선생님들 저 커피 한잔 하시고 계시라고 저희가 잠시 살펴보고 나서 깨 부술지 결정할게요. 그 남편분하고도 와보시고 직접 삽을 들고 판내셨대요. 돌이 깊이 박혀있는데 이 돌 모양이 달라요. 주춧돌이 이렇게 일자로 반듯한 모양으로 딱 박히거나 그런데 이거는 돌이 밑에가 크고 위에는 그 기둥 모양으로 그냥 뭔가를 덧붙여 놓은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거 위랑 아래랑 돌이 다른 것 같지 않냐? 그 인부 아저씨 망치하고 들고 와달라고 해도 이건 분리해보자 했는데 이게 망치를 들고 와서 빵빵 내리치니까 돌이 뽑혀 나오진 않아도 그게 박살나긴 하더래요. 박살났는데 안에 빈 공간이 있더래요. 오. 후레쉬를 싹 비춰보니까 그 빈 공간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대요. 되게 오래되고 새까맣게 삐쩍 마른 무언가가 들어있었대요. 이게 뭘까? 스무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 인어하고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더래요. 관련이 있으면은 좀 굉장히 귀한 물건이거든요. 일본 인어 전설은 다른 나라하고도 좀 다르게 인어의 고기를 먹으면은 불로불사한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야오비쿠니라고 인어의 고기를 먹고 불로불사가 된 그런 비구니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인어와 관련된 거면은 민속학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이건 정말 귀한 물건이다. 그냥 없애기 그 찜찜하시면 저희가 보상을 드리고 가져가도 되겠냐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찜찜한 걸 처리도 해주겠다. 돈도 준다 하겠다. 가져가세요. 제발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집은 해체를 하고 인어에 뭔가하고 추정되는 거는 가지고 오셨대요.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다가 두고 보관 처리를 해가지고 두고 그날 키무라 선생님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었대요. 네. 근데 사무실 밖에서 문 밖에서 톱 슥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키무라 선생님이 귀를 의심했대요. 이 물소리고 슥 키무라 선생님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건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 찾아오는 종류의 물건이구나. 그래서 인어 그거를 들고 빨리 그 사무실 문 앞으로 가서 조용히 기다렸대요. 소리가 멈추기를. 소리가 멈췄대요. 그때 키무라 선생님이 문을 살짝 열고 그거를 그냥 상자대로 보관해놓은 케이스채로 밖으로 쓱 내밀었대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크고 삐쩍 마른 손이 손톱은 되게 날카롭게 나있는 그런 손이 상자를 탁 kis더니 잠시 뒤에 한 소리와 함께 점점 멀어졌대요. 아침까지 키무라 선생님은 혹시 모르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해가 뜰 때까지 안 나가신대요. 바깥에 뭔가 위협이 될 만한 연가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안 나가는 거예요. 해가 뜰 때까지 연가들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이 돼가지고 끔뻑 잠이 들었다가 잠이 깬 거예요. 어이구 해 떴구나. 이 일을 나가도 되겠다 하고서는 사무실 밖으로 나갔는데 그 사무실 밖 복도에 모래하고 물자국이 쭉 나있더래요. 키무라 선생님이 추측하기로는 그게 진짜 인어의 뭐가 됐든 아니면 뭔가 다른 사연이 있던 간에 오래 들고 있을 물건은 아니었다 라고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야. 근데 이게 뭔가 기묘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무섭기도 하네요. 이 인어가 예. 되게 이미지가 다르더라고요. 일본은. 아 그렇죠. 사람으로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보통 인어가. 사람을 홀리는. 뭐 인어공주 뭐 이런 느낌으로. 예. 네. 근데 일본 인어는 물고기 함량이 80%는 되는 것 같아요. 생긴 게. 그냥 괴물 요괴지 뭐 네, 이 정도면. 말 그대로 요괴 취급인가 봐요. 그럴 수 있죠. 일본은 뭐 동물이건 뭐 어류건 뭐건 간에 전부 다 그런 요괴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런 느낌에서 그런지 되게 기괴한 외모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이거는 뭐 인어라고 좀 붙이기도 그렇고 그냥 어찌 보면 물고기 귀신이 괴물이지 뭐. 그러게요. 근데 일본의 이런 인어를 표현하는 것과 또 해외에도 세이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아, 예. 그러니까 좋은 쪽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다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또 오늘 섬뜩한 홍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홍님 감사해요.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레츠가 콩입니다. 바로 콩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콩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콩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콩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일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또 어떤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가! 콩입니다. 레츠가 콩이죠. 이번 이야기도 일본 이야기가 되고요. 요거는 조금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 예. 이 키무라 선생님의 사무실에서 일하시던 분들 중에서 네. 요코 씨라고 그분이 여성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서 무서운 얘기를 했다가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게 된 다른 분 한 분이 겪은 이야기예요. 예. 이 요코 씨가 무서운 이야기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던 분들끼리 재미로 어떤 걸 해보자 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행동력 있게 귀신 같은 걸 보러 가자 하는 느낌보다는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운세나 연애에 좀 더 관심이 많은 또 전생 같은 거 좋아하시고 그런 쪽에 관심이 더 있으시니까 그때 유행하던 게 그거래요. 자기 전생이 뭐였다 이런 거. 내가 전생에 뭐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기가 있고 한창 최면술, 레드선 하는 그거. 일본에서도 그런 게 인기가 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재밌겠다. 그런 거면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한 5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래서 뭐 그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는 가볍게 해본 거예요. 근데 다들 뭐 이게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닌 이상 최면이 가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사람이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 있어야 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최면을 거는 사람의 말에 집중을 참 잘 돼야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파장이랄까 그 흐름에 몸을 맡겨가지고는 본인의 무의식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든지 이런 게 짜깁기가 되면서 자기가 그거를 뭔가 스토리처럼 느끼는 게 최면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난 졸리기만 하다 별로 재미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씨라고 할게요. 이분을 이 하나씨가 최면에 들어간 것처럼 꾸벅꾸벅 졸더래요. 얘는 최면에 걸렸나? 하나야 내 말이 들리면은 고개를 까딱거려봐 끄덕여봐 하니까 고개를 끄덕하더래요. 근데 이거는 좀 되게 평범한 반응이에요. 사람이 잠에 든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아직 의식이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기들이 특히 이런 반응을 잘 보이는데 물어보면 대답해요. 잤는데 물어보면은 네, 엄마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처럼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뭐 한참 얘도 그냥 잠들었나 보다 하고 그래서 레드선 하고서는 일어나라고 이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는 거야 하고 딱 했대요.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고 나서 이 하나씨가 갑자기 식은땀을 벌벌 흘리더래요. 예. 하나야 왜? 괜찮아? 그러니까 아니야. 나 진짜 깜빡 잠들었어. 그러니까 잠들었구나. 그렇게 하고 그날 뭐 재밌게 수다를 떨다가 헤어졌대요. 근데 한 며칠쯤 지나서 이 하나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요코씨한테. 요코, 하나야 왜? 우리 그 최면술, 그때 그거 했던 거 왜 재밌었어? 하니까 아니 그거 어디 가면은 진짜 제대로 해볼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예. 요코씨가 딱 촉이 왔대요. 얘 지금 뭔가 겪었구나. 요코씨 안 좋은 버릇이 무서운 거에 관계가 있다 싶으면 본인이 머리를 들이미는 버릇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줬대요. 적극적으로 하나야 그러면 우리 어디 한번 가보자 하고서는 그 최면 같은 거 하는 클리닉이 있대요. 정확하게는 전생을 보는 최면을 원하는 게 아니었대요. 하나씨가. 자기가 최면을 진짜 깊게 들어가 보고 싶은데 전생까지는 상관없고 최면이라는 것 자체에 깊게 들어가도 내가 무의식적으로 뭔가 무의식 속에 그런 걸 알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최면 클리닉을 간 거예요. 최면 클리닉은 트라우마 치료에도 많이 이용이 돼요. 아니 PTSD라고 부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혹은 본인이 이 공포증이 있죠. 내가 거미 공포증이 있다. 이런 것도 최면을 통해서 치료를 받기도 해요. 근데 그런 클리닉에 가가지고 이 친구가 최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한다. 무의식 속에 있는 뭔가를 알고 싶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평소에 트라우마나 PTSD 같은 게 있으셨는지 혹은 뭐 공포증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수록 저희가 적합한 방법의 질문을 한다든가 최면요법에 대한 방법론을 다르게 쓸 수 있다. 얘기하니까 되게 약간 머뭇거리는 느낌으로 이 친구랑 요코랑 같이 간이적으로 최면 체험을 했을 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 것 같아요. 근데 그 과거의 기억이 제가 실제로는 기억하지 못하던 기억인데 이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이걸 혹시 다시 알 수 있을까요? 좀 과거의 기억에 대한 걸 떠올릴 수 있나요? 하니까 아니요. 그렇죠. 무의식 속에 본인이 까먹고 있던 기억이 뇌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뇌는 기억을 순차적으로 떠올린다기보다는 네. 실질적으로는 강렬한 걸 더 빨리 떠올린대요. 내가 쇼크를 받았던 것, 내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더욱 강력하게 남고 뭔가 물리적이든 혹은 환경적이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강렬한 기억을 오히려 잊기도 하고 이 강렬한 기억이 스트레스를 너무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회피작용을 하는 거예요, 뇌가. 그런 걸 위해서 기억이 되게 복잡하게 숨겨져 있기도 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건 스트레스 작용 없이 최면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을 억누르고 기억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거는 최면에 들어갔대요. 아로마 향 같은 것도 피우고 옆에 있어도 좋겠다고 해서 네. 요코 씨가 보호자 느낌으로 옆에 같이 있고 평범한 최면 클리닉의 느낌이었대요. 편안한 분위기, 정말 아주 조용하게 깔려있는 배경음악.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은 최면에 들어갑니다 하면서 제가 하는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따라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단어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말하는 것을 멈추고 소리에 집중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점점점 집중의 강도를 높이는 걸 사용했대요. 깊이 집중하면서 편하게 잠드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샌다고 하잖아요. 잠들기 어려울 때.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최면에 깊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깊이 잠들어서 요코 씨가 옆에서 보기에 정말 얕게 숨을 쉬면서 근데 말하는 거에 더 또렷하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때 간이적으로 했을 때처럼 고개만 끄덕이고 그런 게 아니라 상담사 선생님께서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은 네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면은 네 하고 말을 하고 지금 요코 씨의 나이가 몇 살이시죠? 하면은 제 나이는 20몇 살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굉장히 신기했대요. 정말 고르게 숨을 쉬면서 자고 있는 상태인데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최면에 들었구나 하고 옆에서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점점 질문을 하는 거죠. 며칠 전 이야기, 몇 달 전 이야기, 몇 번째 생일 이야기, 그리고 차근차근 시간순으로 뒤로 밟아가는 식으로 지금부터 하면서 하나씩은 점점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내가 과거에는 어제 살았고 저는 누구랑 소꿉친구가 반복적으로 소꿉친구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근데 이건 이상하지 않았던 게 요코 씨도 이 하나 씨의 소꿉친구를 알아요. 약혼까지 한 사이였고 정말 주변에서도 니들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커플이다. 일본의 소꿉친구는 오사나나짐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라는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소꿉친구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오사나나짐이 사이에서 약혼자까지 온 진짜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커플이다 이런 소리를 듣던 닥터 커플이라서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과거로 가도 소꿉친구는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알고 왔으니까 로맨틱적인 게 있지 하면서 듣는데 어느 순간 하나씨가 제가 아파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시다고요? 어떻게 아프신가요? 하니까 제가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씨가 사실 장애가 있어요. 후천적 장애가. 다리가 잘 안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한쪽 다리를 크게 떨뚝거리기 때문에 어떨 땐 휠체어를 타기도 하고 좀 괜찮을 때는 지팡이를 싣고 나오시는. 그러니까 어릴 때 무슨 사고가 있다고 나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하고 요코 씨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하나씨가 갑자기 아니야 이러더니 최면에서 딱 깨지더래요. 이러더니 선생님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환자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억을 떠올리신 것 같은데 충격이 너무 크신 것 같다. 여기도 중단하시고 심호흡 깊게 하세요. 그러니까 점점 진정을 하더래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굳이 말을 안 하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기억을 찾으신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하나씩 고개를 막 맹렬하게 끄덕거리시더래요.
그러면 굳이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도움이 필요하신 게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다. 뭔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가정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시면 소견서나 이런 걸 써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얘기한 거예요. 요코 씨하고 나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넌 너무 갑자기 그래가지고 나 얼마나 놀랐는데. 그러니까 요코야 오늘 너희 집에서 자고 갈래? 자고 가고 부모님한테도 연락드리자 이랬는데 요코 씨 집에 가서 하나 씨가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어릴 때 산에서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어디가 떨어졌다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그때 한참 전에 했었을 텐데 최면 그거 우리 같이 했을 때 그게 너무 기억에 남던 게 어떤 아저씨가 나를 뒤에서 확 미치더라. 그 아저씨가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오늘 장담을 같이 가자고 한 거거든. 그래. 그러니까 아저씨가 누군지 안 거가. 그러니까 이런데 전화가 따르릉 울리더래요. 전화가 따르릉 울리는데 전화에 딱 혼자 이름하고 하트 해가지고 전화 딱 오니까 하는 거예요. 나씨가 전화 내가 대신 받아줄까? 고개 끄덕끄덕 하더래요. 전화를 딱 받았대요. 전화를 딱 받아서는 여보세요? 하니까 이거 하나 핸드폰 아닌가요? 그죠. 하나 친구 요코인데요. 하나가 오늘 저희 집에서 자고 가자고 했는데 지금 화장실에 가가지고 전화를 받을 수가 없네요.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하니까 그쪽에서 네 혹시 하나가 뭐 별말 안 하던가요? 하니까 별말? 별말 안 했는데요? 네 하고 또 전화를 끊었대요. 니 혹시 니 약혼자가 니 미웠나?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약혼자하고 하나 씨는 동갑내기예요. 어릴 때 자기를 민 게 아저씨면 약혼자일 리는 없죠. 그게 아니라 걔네 아버지 같아. 그 집 아저씨라고? 그 집 아저씨가 자기 민 것 같더래요. 이 뒤에 하나 씨가 요코 씨 집에서 자고 나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요. 요코 씨 입장에선 여기서 이야기가 또 끊긴 거죠. 한동안 잊고 살았대요. 잊고 살았는데 하나 씨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굉장히 밝아진 목소리, 굉장히 괜찮아진 목소리. 하나야 잘 지냈나? 언제 보자고? 여기 근처에 왔다고? 우리 언제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는 만난 자리를 가졌대요. 만났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어보고 싶은데 괜히 약혼자하고 그렇게 얽힌 얘기니까 먼저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요. 눈치를 딱 보더니 기집애 요코 너 그때 얘기 듣고 싶어서 그렇지. 얘기해줄게 하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거보다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대요. 킹 가고 돌아가니까 부모님이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니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집에 오고 싶다고 그러니 그것도 데리러 와달라 하고 무슨 일 있었나 했는데 처음에는 곧이곧대로 말을 못하겠더래요. 아무래도 조금 미신에 가까운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미신에 가까운 얘기 가지고 약혼까지 한 남자의 부모님한테 이미 부모님들끼리도 다 아는 사이인데 그런 얘기 꺼내기가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아니다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할게. 오늘 피곤하다 그냥 잘게 하고는 잤는데 밤늦게 전화가 오더래요. 이 밤늦게 누가 전화하노? 전화를 딱 받았더니 약혼자인 거예요. 어떡하지? 왜냐면 약혼자는 여기 내려온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뭔가 찜찜해서. 근데 약혼자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걱정하겠거니 하는 거예요. 처음 생각에는.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평범한 남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약혼녀가 갑자기 친구 집에도 자고 온다더니 그날 전화도 못 받더니 갑자기 연락을 안 받네? 집에도 없고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전화를 했겠거니 해서 일단 받고 모르는 척을 하자. 급하게 그냥 부모님 일 때문에 왔다고. 자기야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남자가 자기야 나 자기 집 앞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나 근데 지금 부모님 집에 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자기 부모님 집 앞이야. 이 뭔 소리지? 딱 커튼을 열었대요. 이 흔히 나오는 일본 단독주택 2층짜리 집 2층에 하나씩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커튼을 빼꼼 하고 보는데 정확하게 자기 방 창문을 그 남자가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고는 커튼이 열리는 걸 봤는데 손을 쓱 들어 던지더래요. 자기 우리 잠시 얘기 좀 할까?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가는 건 너무 무섭고 해가지고 전화로 얘기해가 전화로 하니까 자기야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무슨 일 그냥 부모님 보러 온 거야. 아니잖아. 왜? 자기 옛날 일 기억났지? 무슨 옛날 일? 자기 옛날 일 기억난 거 맞는 거 같은데 옛날 일은 옛날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될까? 이러니까 갑자기 무서운 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제대로 얘기해가 하니까 남자가 얘기하길 자기가 며칠 전부터 자기 집에서 자고 갈 때면은 잘 때 막 몸부림을 치면서 악몽을 꾸더라? 그래 악몽 꾸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했어 처음에. 악몽 꾸면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자꾸 부르대. 누구 아저씨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자기 옛날 일 기억난 건 맞구나. 그러고는 이 하나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까무러쳤대, 기절을. 2층에서 콩하는 소리를 하고 나니까 부모님도 올라오셔가지고는 아유 우리 딸 왜 그러니, 우리 딸 왜 그래, 정신 차려 이런 거예요. 정신이 차리고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체면을 해가지고 그런 거 알게 됐는데 방금 그 약혼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내가 여기 있는지도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다 하니까 이 아버지가 진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가지고는 몽둥이를 들고서는 그 남자 집으로 쳐들어갔대요. 오밤중에 나오라고 하니까 그 집에서 그 집 아저씨가 나오더니 하나 아빠 밤중에 일 뭐 날리고 하니까 똑바로 말하라고. 딸내미한테 이런 얘기 들었다. 안에 아들내미 있지? 다 데리고 나오라고. 오늘 이거 똑바로 얘기 안 하면은 진짜 사달란다. 잣대를 잡는다 내가. 그러니까 이러더니 그쪽에서 한 얘기가 진짜 어이가 없더래요. 하나 씨가 지방에서는 좀 돈이 있는 집이었어요. 돈이 있는 집이었고 이 하나 씨의 약혼자는 딱히 그렇게 돈이 있는 집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집. 하나 씨네 집이 유독 돈이 있었대. 그 지방에 원래부터 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집 아들 그 약혼자가 어릴 때부터 하나 씨를 되게 좋아했대요. 되게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약혼자의 아저씨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속고친구 같지만은 하나 저게 집에는 분명히 여기서 끝날 것 같진 않다. 걔네 집에 돈도 있고 하니까 걔 공부시킨다고 여기 멀리 보내고 그러면은 항상 그런 애들하고 항상 안 이어지더라. 아이고 우리 아들님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어쩌지. 정말 아들에 대한 그 독자예요. 3대 독자 그런 느낌으로. 그렇다 보니까 너무 좋았겠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아들하고 산에 올라갔는데 근처 산에서 놀고 있는데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씨가 혼자 놀고 있더래요. 아들이 하나씩 봤으니까 같이 놀라고 갔는데 아저씨가 그걸 곰곰이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아들내미가 제 옆에 계속 붙어있으려면 어째야 될까? 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하나씩을 밀어버렸대요. 산에서 민 거예요. 근데 그 산이 원래 사고가 많이 나는 산이었대요. 네. 그 산책로 같은 길은 좁은데 옆에 나무들이 우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옆으로 굴러서 다리 한두 군데 부러지고 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렇다 보니까 뭐 금방 구급차 부르면 오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딱 밀고 나서 자기 아들한테 조용히 해. 아빠만 해대고 하면은 하나랑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 아들을 꼬드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아빠하고 둘이서만 그 비밀을 가지고 일부러 하나씩을 늦게 구해준 거죠. 밀어놓고. 그 덕에 장애가 생겨서 다리를 계속 쩔뚝거리게 했고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그 하나씨 아버지가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그냥 몽둥이 들고 참지를 못하고 아주 그냥 넉마 조각을 만들어놨대요. 사람을 두둑에 패가지고는. 그러고 나서는 결혼하는 것도 파혼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도 그 사람이랑 만나면서 따로 자유롭게 연애 못해봐가지고 몰랐는데 자유롭게 연애하고 사니까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요거는 후일담인데 요 이야기는 비교적 최근의 이야기예요. 근데 요코씨가 인스타였나 페북이었나 보면은 남들이 좋아요 찍어놓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씨가 좀 자유롭게 연애하고 하면서 여행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사진을 SNS에 올리는데 쫙 보다가 어떤 사진에 좋아요가 몇 개 찍혀 있어가지고 무심결에 좋아요를 누르려다가 좋아요를 찍은 사람들 목록을 딱 눌렀는데 목록이 딱 봤는데 익숙한 얼굴이 거기 딱 박혀있더래요. 전 약혼자가 그 사진에다가 좋아요를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혹시 하나 정도 눌렀을 수 있잖아요. 요코씨는 이런 거 혹시 못 참으니까 하나씩 SNS에 쫙 올리다 보면서 좋아요 누른 사람 목록을 다 눌러봤대요. 다 찍어놨더래요. 모든 올려놓은 게시물 하나하나에 좋아요를 다 찍어놨더래요. 이거를 하나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하나씨도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을 신속하게 차단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진짜 무섭네. 그러게요. 와, 광기다 이거 진짜로. 이게 그렇게까지 해서 아들을 이어주고 싶어 한 아저씨도 이해가 안 되고 무서운데 네. 그거를 알면서 옆에서 계속 약혼자가 될 때까지 챙겨주는 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한 그 약혼자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진짜로 오늘 콩님의 이야기 덕에 또 사람이 싫어졌습니다. 아, 사람은 항상 싫어요. 아, 어떡해요. 이게 사람을 좋게 봐야 되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시들무 덕되게 사람을 사람은 항상 싫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야, 저 사람도 혹시 막 이렇게 또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또 그런 이야기만 모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좋은 얘기를 보고 네. 이제 시력을 해야죠. 그렇죠. 뭐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엔 너무나 드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콩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콩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 진짜 광기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지겹긴 하지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